아, 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1팀의 팀장을 담당한 박지현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명은 방콕입니다. 어디서든 전국적으로 방방곡곡 슝슝 여행을 떠나자는 의미를 줄여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개발 전반, 프론트와 백엔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파트별로 프로젝트 시험 및 핵심 코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주제와 목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여행을 주제로 여행 계획을 세우며 동시에 그에 맞는 여행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며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간편 시스템 개발이며 여행과 관련된 상품 판매의 확장성을 보유하고 판매를 통한 판매 수수료로 인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요구 기능 목록과 담당자 소개입니다. 요구 기능 목록에는 이렇게 있고요. 네, 담당자로 말하면은 호텔 관리를 담당한 박지현, 항공권 관리를 담당한 원필재님, 호텔 예약, 이벤트 리뷰를 담당하신 나태주님, 항공권 예약을 담당하신 윤혜연님, 회원 관리를 담당하신 함수진님, 여행 계획 짜기, 댓글 기능을 담당하신 지유빈님, 여행 정보 게시판을 담당하신 고메이님이 있습니다. 네, 공통 개발 부분입니다. 프론트엔드는 함수진 부피엘님께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메인 디자인을 담당해 주셨고, 백엔드에서는 윤혜연 PA님과 지유빈 DBA님이 데이터베이스 연결 및 서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각 모듈 개발 범위는 시연을 하며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요자원입니다. 윈도우 10과 11을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DB 설계는 SQL 디벨로퍼, 통합 개발 환경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시간 관계상 시연을 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관리부터 프로젝트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원관리를 맡게 된 함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이제 보면은 개인이랑 사업자랑 두 개로 나눴고, 아작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랑 닉네임 중보, 비속어 처리, 비밀번호 패턴을 적용시켰습니다. 저희는 만 18세 미만 가입 불가 사이트로 했기 때문에 계산해가지고 미만이면 가입 버튼을 비활성화시켜서 막았고, 이상이면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가입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사업자 버튼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사업장 주소랑 사업자 번호, 사업장 명을 입력하면 그레이드 넘버가 5로 적용돼서 사업자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었는데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하는데 구글이랑 카카오 레스트 API를 사용했고요. 카카오로 먼저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면서 로그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 정보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탈퇴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회원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름이랑 이메일도 검색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아까 전에 탈퇴 상태 탈퇴인데 이걸 정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또 비회원이 이메일 찾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또 돌아가면 이제 비밀번호를 찾게 되는데 일치하면은 링크가 이메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메일함인데 메일함에서 이제 토큰이 랜덤으로 생성되는데 이게 유효 시간이 1시간이라 또 여기서는 변경이 되었고 또 만약에 이게 1시간이 넘은 게 있으면 유효하지 않은 링크라고 뜨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요. 이번에 사업자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또 사업자도 일반이랑 동일한데 기능은 이제 오피스 버튼이 있고 사업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고 이상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구글 로그인 API를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토큰을 쓰는데 이거는 DB에 저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은 보안에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메소드 보시면 find by 이메일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기존 회원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하고 없으면은 새로 가입과 동시에 그 로그인이 됩니다. 또 여기서는 패치 API를 사용한 비동기 HTTP 요청인데 컨트롤러에서 구글 로그인 메서드를 가져와서 제이슨 형태로 반환하는 형식입니다. 토큰을 사용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되면 거기에 맞는 모달 메시지가 띄어지고요. 비밀번호 찾기도 SMTP를 사용해가지고
즉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일치 확인 후 토큰을 랜덤 생성해서 회원에 맞는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변경 링크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랜덤 토큰 번호가 이렇게 있고, 이게 1시간 지나면은 유효하지 않은 링크라고 뜨면서 다시 메인으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또 오류 코드는 회원 사진 수정했을 때 발생했는데, 이게 VO는 포토 스트링 포토인데 컨트롤러에서 멀티파트로 지정해버려가지고 타입 미스매치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을 포트에서 포토 파일로 변경해 했더니 파일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포트 파일이 멀티파트 파일 타입으로 선언되어서 파일 업로드 요청을 올바르게 매핑하고 바인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추 개발은 나중에 네이버 로그인 API도 사용해보고 싶고, 지금은 관리자 페이지를 직접 URL을 입력해서 들어가는 접근 권한 처리는 했는데, 이후에도 다른 페이지들도 마찬가지로 해보고 싶습니다. 또 후기는 여행 사이트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저는 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간 관리와 소통을 꼽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일정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텔 관리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호텔 리스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호텔을 국내, 해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관리자 입장에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 시에 보이지 않았던 여기 토글 버튼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등록 버튼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토글 버튼을 먼저 누르시면은 편의시설 리스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편의시설을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게 되어서 여기 하나를 추가해 보면은 네, 이렇게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수정을 또 눌러보고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은 수정이 완료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수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삭제를 한번 누르시면은 편의시설이 삭제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추가가 된 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추가를 하고 호텔 등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 등록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먼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상세보기 이미지를 들어갔을 때 이제 바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이쪽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호텔 등급도 여기에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연락처도 여기에 입력을 하고 공지사항도 똑같이 여기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까의 리스트에서 출력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금 편의시설에 등록했던 거를 추가가 된 게 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며, 이쪽에서는 이제 뭐 해당하는 호텔의 편의시설을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추가적인 이미지는 이쪽에서 또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호텔에 대한 정보이고 아래에서부터는 객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객실이 뭐 호텔에 종류가 여러 개인 객실이 있을 수도 있고 몇 개 없는 객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쪽에서 원하는 만큼 객실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타입은 스탠다드로 하고요. 가격은 15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객실은 시간 관계상 2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고 나서 등록을 누르시면은 객실이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상세 보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대표 이미지 변경,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상세 이미지 변경은 여기 각 사진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게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수정을 눌렀을 때에는 기존에 체크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체크된 상태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똑같이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호텔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객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변경을 사진 내에서 할 수 있고 내용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수정을 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은 상품 글 수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사업자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등록한 호텔이 아니면 수정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개인이 등록한 호텔은 수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등록한 글을 보러 들어가면은 리스트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일반 손님처럼 예약하기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등록한 글에는 리뷰가 없지만 이 리뷰를 이제 호텔 주문관리 쪽에서 만든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쪽 상세 보기에서 출력해 가지고 손님들께 데이터를 조금 더 전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회원만 확인시켜 드리고 다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똑같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며 객실을 클릭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모달창으로 이미지를 좀 더 크게 띄워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핵심 코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핵심 코드입니다. 객실에 대한 이미지를 아작스 요청을 통해 서버에서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이치 함수를 사용해서 각 호텔의 객실 항목을 반복하여 이를 통해 각 호텔의 객실의 고유한 이미지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핵심 코드입니다. 배열을 사용하여 편의시설 번호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환하였고 서버에서 JSP로 전달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변환된 배열을 순회하면서 각 편의시설 번호에 해당하는 체크박스를 프롭 체크 툴을 사용하여 해당 체크박스를 선택 상태로 만듭니다. 기존의 호텔 등록 시 같이 등록되어 있던 편의시설이 체크된 상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러코드입니다. 반복 태그 안에 아작스를 요청해 여러 개의 객실과 이미지를 불러오려 하였으나 속성을 클래스가 아닌 ID로 받아와서 첫 번째 객실만 받아올 수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속성을 ID에서 클래스로 변경하고 확인해보니 각 객실에 알맞은 번호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수정할 때 해당 객실에 맞는 번호를 잘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아작스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 쓰여진 코드입니다. 아작스로 불러온 데이터에 이벤트 바인딩을 할 경우 .on 메서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on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rnumber의 값을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후 개발입니다. 상세 보기에서 이미지 추가, 삭제는 시간적인 문제로 미구현 개발로 넘어가져서 차후 개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로그인 시 화면이 깔끔해 보이지 않아서 관리자 또는 사업자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해당 호텔을 좀 더 깔끔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차후 개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관리는 단순하지 않으며 생각 이상으로 많은 기능을 요구하고 에러는 자주 볼수록 문제점을 빨리 찾게 되었으며 스프링을 잘 다루려면 서블렛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마지막 프로젝트인 만큼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텔 주문 관리를 담당하신 나태준님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예약 및 후기 이벤트를 맡은 나태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연을 이벤트부터 호텔 예약, 호텔 후기 순서대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부터 하고 네, 아까 호텔에서 이제 주문 쪽에서 이제 올라온 쪽에서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 가을이라는 객실을 한번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약을 해보면 이제 사용자의 이름이랑 그 다음 이메일, 핸드폰 번호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호텔에 대한 정보와 사진, 그 다음에 호텔 예약의 체크인, 체크아웃을 세팅하고 인원 3명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 이제 토스 API로 이렇게 결제 창이 나오고 이제 결제를 해보면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고 예약이 완료됐다는 화면과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내가 체크인, 체크아웃을 한 날짜와 그 다음에 호텔에 대한 주소가 나옵니다. 호텔 주소는 이제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이거 안 돼. 네, 이거는 확인하고 일단은 예약 상세 보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객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제 일정, 그 다음에 객실 타입, 예약 번호, 그 다음에 예약자 이름, 전화번호, 인원수, 그 다음에 결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번 예약을 취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달창이 나오면서 예약을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예약이 취소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예약 완료해서 하나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후기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후기 삭제를 하고 후기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기를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서 확인을 누르면 몇 번 번호인지 나오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후기 등록을 하면 이제 내가 객실에 대한 이제 별을 체크할 수 있는데 1점부터 5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이 4개의 평균이 나옵니다. 전체 총 별점 수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4.5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깨끗한 제목이랑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리뷰가 등록되면서 이제 방금 입력한 후기를 모달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외 숙소 부분인데 예약을 안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후기를 한번 보면 아까 말했듯 요게 이제 전체 리뷰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음 회원가입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를 하셨습니다 라고 나오고 하나씩 할 수 있고 전체 한 번씩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좋아요를 누르고 만약에 취소를 하면 취소를 했으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후기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후기가 만약에 여기 전체에서 마지막이면 이렇게 마지막 후기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총 여러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는 비회원인 사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아웃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확인하면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가 이제 오늘이 마감 날이기 때문에 임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관리자면 이제 이 카테고리랑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해보면 테스트라고 카테고리 나오고 이벤트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걸 다시 삭제를 하면 삭제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테고리 내가 만약에 호텔에 대한 이벤트면 여기에 호텔을 체크하면 되고 만약에 여행에 대한 거면 트릭을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트릭이기 때문에 트릭으로 하고 오늘부터 3일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제 좀 기다리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나오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수정은 여기에서 값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오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고, 삭제를 하면 정말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호텔 예약에 대한 핵심 코드와 오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호텔 예약의 핵심 코드는 아까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관리자 페이지 안에 보면 이제 검색 기능과 그 이제 라디오 버튼으로 이제 정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신기해가지고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핵심 코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코드입니다. 오류 코드는 여기에 보시면 그 지금 VO 안에 그 타이틀이라는 게 없는데, 그 보면 타이틀 그 저게 1로 TIT 1로 써져 있는데, 저거를 바꾸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호텔 그 리뷰의 핵심 코드 및 오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호텔 리뷰 상세 보기 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이제 아작스를 통해서 이제 모달창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달창에서 이제 리스트를 그 상세 보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으려면 이제 아작스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맨날 하는 모델로 쓰면 이게 데이터가 안 받아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제이슨 타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해가지고 여기에서 값을 찾고, 만약에 없으면 0으로 보내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코드 있는데, 오류 코드는 저기에서 이제 보면 서비스 뷰 안에 그 이름이라 리퀘스트 파라미터 안에 이제 저 값이랑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번호가 다른데요. 저거를 이제 바꾸면 원래대로 잘 됩니다. 저기처럼 똑같이 값을 세팅해주면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핵심 코드 및 오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핵심 코드는 저렇게 인프 안에 저렇게 사진을 갖고 오는 식으로 한 게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오류 부분은 이제 여기 보면 리턴에 매퍼가 없습니다. 여길 보면 매퍼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오류 코드를 봤는데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라고 뜨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매퍼가 없는데 계속 돌아가지고 이게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매퍼를 써가지고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추후 개발은 일단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고, 뭐 쿠폰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부실해가지고 나중에 이벤트 부분을 차후 개발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호텔 예약에 대한 개발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리뷰 리스트 부분에서 사용자가 봤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는 개발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는 부분이 더 많아서 좋았고,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제 코드를 봤을 때 다른 이제 개발자가 전체적으로 좀 모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코드가 좀 스파게티 코드라서 이제 다른 개발자가 봤을 때나 아니면 제가 이제 이제 유지 보수했을 때 좀 더 이제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음 프로젝트 때 단순화시키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코드가 재사용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원필재님의 항공상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 상품 관리 파트를 맡은 원필재입니다. 바로 시험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개발하는 데 앞서서 일단 개발하는 부분을 비회원 그리고 항공사 그리고 최종 관리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좀 구분해서 좀 개발을 했고요. 일단 그 항공권 검색과 그 항공권을 이제 등록하기 위한 이제 그런 항공사 관리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항공권을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색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제 먼저 출발지와 도착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저희 아작스 처리로 키업 이벤트로 계속 리스트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항공권이 있는 노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선택하는데, 이제 왕복일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데이트 피커가 뜨게 되고요. 이제 편도일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이렇게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일 경우에 이제 두 개를 가는 날 오는 날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탑승객은 이제 유형별로 인원수를 추가하거나 이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4명을 선택을 하고, 이제 좌석 등급에는 이제 일반, 비즈니스, 1등석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일반석으로 항공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제 해당 노선에 대한 해당 날짜에 그 항공권들이 뜨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없는 노선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가능한 이제 항공편이 없다고 이제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검색은 출발하는 것과 이제 도착하는 걸 이제 따로따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출발하는 날에 이제 항공권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은 아래에 내가 이제 선택한 그 항공권의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다음 여정을 누르면은 이제 돌아오는 항공편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선택을 하면은 전체 이제 금액이 합산이 되고요. 그래서 항공편 예약을 누르면은 바로 주문 예약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항공권 검색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최종 관리자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로그인 돼 있네요. 자, 이제 이제 관리자 메뉴는 지금 여기다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이제 최종 관리자에 이제 먼저 보면은 그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항공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항공사를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이제 현재 그 운항 노선이 몇 개가 되는지, 또는
이제 편명이 몇 개가 되는지 또는 스케줄이 몇 개가 되는지를 요약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항공사를 이제 새로 등록을 할 때는 여기 애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아이디 선택하는 부분에 여기 나오는 리스트들은 이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아이디만 현재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이미 등록이 된 데이터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국가도 선택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항공사 이제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이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한글이나 영문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최종 관리자는 이제 그 국가랑 공항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그 국가 리스트가 현재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공항 리스트를 누르면은 등록되어 있는 이제 공항의 리스트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국가를 추가할 때는 이 위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공항을 추가할 때는 이 공항 리스트 안에 여기 공항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김해공항을 추가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네, 그 김해공항이 하나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관리자로 이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사 관리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이제 최종 관리자 메뉴가 아니라 항공사 관리자 메뉴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항공사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종, 그 다음에 노선 및 운임 관리,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맨 처음에 이제 그 현재 해당 항공사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제 그 기종 리스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현재 이제 운항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출발지와 도착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이제 현재 운항이 없는 항공편들은 이렇게 X 표시가 나와 있어서 이제 출발지 도착지가 이제 비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공편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아래에 이제 상세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어디를 취향하는지, 출발 시간이 몇 시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항공편 등록 버튼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항공편 여러 대를 추가할 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 대의 이제 항공편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임의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하는 이제 데이터는 이제 항공 편명이랑 그 다음에 좌석수를 이제 등록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제조사도 선택을 함에 따라 이제 그 안에 있는 기종 모델들이 이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만 등록을 해볼게요. 그래서 2개를 등록해서 넣으면은,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좀 오류가 생겼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편이 이제 등록이 됐으면 이제 노선 및 운임 관리를 이제 갈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취향하고 있는 노선의 리스트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노선을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이제 운임 정보가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노선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출발자 도착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거리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제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 등록 버튼 누르면은 이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여기 끝에 이제 왕복 이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제 왕복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가는 편하고 오는 편, 이제 왕복에 대한 노선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만약에 왕복 버튼을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하면은 이제 한 방향의 노선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등록한 노선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운임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6만 원이라 등록을 하고 하면은 바로 이제 운임이 이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에
일반석 금액과 비즈니스 1등석에 대한 이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면은 제주항은 다 이제 6만 원으로 설정이 된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운항 스케줄 관리인데요. 운항 스케줄 관리 들어가면은 현재 취항하고 있는 노선의 이제 스케줄들을 보기 위해서 노선에 대한 이제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이제 방금 추가한 이제 노선은 현재 이제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나와 있고, 이제 현재 운항 이제 스케줄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이제 추가를 할 때는 이제 여기 애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출발일과 도착일을 쓰면은 스케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걸로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지금 10월 31일까지가 지금 날짜가 있어서 11월 1일부터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9시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추가를 하고, 보통 1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 등록을 해주면 소요시간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이 항공 운항 스케줄이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이제 스케줄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씩 등록하면은 좀 매우 번거로운 일이 돼서 이제 반복 등록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반복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작할 일을 선택을 하고 언제까지 이제 반복할지를 선택을 하면은 해당 날짜까지 계속해서 이제 매일 반복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이제 하루에 만약에 이제 2개의 항공편이 지나간다 하면은 10시에 출발하고 11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 등록을 11월 한 달간 이제 일괄 등록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1일부터 등록했던 부분부터 매일 일정이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운항 스케줄이 중복된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편집해서 빼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바로바로 삭제가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핵심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복 등록을 체크를 하면은 이제 해당 일 설정한 날짜만큼 계속해서 이제 반복 등록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제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불리한 타입이 이제 리피트라는 이제 변수로 받아서 이제 true일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처음 시작한 날짜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계속해서 이제 포문을 통해서 반복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날짜 객체다 보니까 하루 그 데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일 1일을 추가할 수 있는 이제 메서드를 작성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 등록을 하게끔 해놨고요. 이제 만약에 요 체크박스 해제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해당 여기 써져 있는 해당 일정만 따로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 검색에 대한 이제 그 핵심 코드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요 그 출발자 도착지 버튼 눌렀을 때 여기 이제 검색하는 부분에다가 아작스 처리를 통해서 이제 키어 리미트로 이제 아작스 처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리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뿌려주는데, 그래서 만약에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검색 결과가 없다는 문구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이제 만약에 그 갖고 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 컨트롤러 안에다가 이제 리스폰스 바디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써서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그 리스폰스 엔티티로 이제 데이터를 리스트를 이제 순수한 데이터만 보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jQuery에 보면은 HTML 태그를 이 안에 만들어놔가지고 뿌리게끔 해놨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류 코드인데요. 이제 항공사에 대한 이제 그 항공사가 등록한 기종들만 이제 불러오는 리스트를 할 때 이제 생겼던 오류인데, 이제 매퍼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나 이제 에어라인 넘버를 받아서 이제 리스트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이제 낫바운드 에러가 이제 뜨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봤더니 이제 마이바티스에서 요 에어라인 넘버가 어떤 건지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 발생했던 오류였는데 요거는 이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파람 어노테이션을 통해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후 개발로는 이제 항공권 검색을 했을 때 지금은 리스트만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을 따로 볼 수 있는 이제 정렬하는 이제 그런 기능과 이제 시간대 검색 그리고 항공사만 따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트를 이제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에서는 뭐 이제 조금 더 그 편하게끔 이제 관리자가 이제 사용하기 좀 더 편하게끔 하는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무래도 쉽게 접하는 이제 그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아무래도 항공관 이런 상품 관리를 한다는 게 이제 쉽게 이제 그런 레퍼런스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거 구현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그 DB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등록되어 있는 이제 등록되는 그런 순서로 이제 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까지 이제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PM을 맡으면서 이제 저는 좀 미리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시간 안에 이제 다 완성을 했는데 이제 저만 완료가 된다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닌 이제 다른 팀원들의 이제 진행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주문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항공 주문 관리를 맡은 윤혜연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네, 먼저 항공 예약을 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는 인천으로 하고 도착지는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과 소와 유아 각각 한 명씩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예약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예약하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예약하기 폼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예약자 정보 확인에 이제 계정으로 로그인한 계정으로 성명과 이메일이 뜨게 되고요. 생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성인과 소아랑 유아가 있을 때 성인은 생일을 2005년부터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 소아는
2018년부터 소아 등록을 해둘 수 있게 해놨고, 영유아는 2024년, 현재도 있는데 2022년부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등록을 해보면은 국적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성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권 만료일은 이제 성인이면은 10년 단위로까지 되게 할 수 있고, 소아랑 영유아는 5년까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수화물도 초과할 수 있는데, 수화물 종류에 따라서 무게 제한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이 무게 제한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50kg짜리를 선택했는데 제가 51을 입력을 하면은 규정된 무게를 초과했습니다 하면서 무게 입력이 초기화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8까지 하면은 추가 요금 7만 원이 나중에 다시 결제를 할 때 총액이랑 합해져서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거를 해보면은 금액이 줄으신 거를 볼 수 있고, 다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0kg로 해갖고 이게 금액이 2만 원대라 65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제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예약 내역이 2개가 뜨는데요. 이제 이거는 출발지랑 도착지가 하나는 인천에서 나리타고 왕복이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나리타에서 인천으로 가는 예약 목록이 2개가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출발, 도착, 항공사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만약 지금 좌석을 예약하지 않아서 좌석을 예약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약을 할 때 이렇게 예약 번호가 랜덤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환불을 할 때 필요한 예약 번호이기 때문에 네, 필요합니다. 그때. 그래서 예약 상세를 보면은 좌석 등급이 지금 1인데, 이 좌석 등급은 일반석이면은 1번,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이면 2번, 그 다음에 1등석이면 3번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권번호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여권번호가 있고 새 여권번호를 저렇게 해서 여권 만료일을 10년 10월로 해보면은 이렇게 수정된 게 반영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예약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는 편과 오는 편 둘 다 왕복이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돼서 가는 편과 오는 편을 따로 예약을 할 수 있고요. 한꺼번에 예약을 할 수 있고, 먼저 저희가 선택한 좌석은 일반석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퍼스트석이 선택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자를 먼저 선택을 하지 않고 좌석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지금 탑승자를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탑승자를 만약에 선택하지 않고 좌석을 선택하면은 먼저 승객을 선택하라는 알럿 창이 뜨면서 선택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렇게나 좌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선택한 좌석이 옆에 이제 사용자 정보랑 같이 옆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뜨게 되고 다시 선택을 하면은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좌석역 선택하러 오는 편 좌석을 이제 똑같이 선택을 해보면 가는 편이랑 오는 편은 스케줄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좌석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약 완료를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좌석 아이디가 제가 지금 예약한 걸로 쩌르륵 뜨게 돼 있고 성인 탑승객이랑 수화 탑승객이랑 유아 탑승객 수도 각각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완료했으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 예약을 할 수 없게 이미 좌석을 예약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좌석 예약하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환불도 이거 복사를 하면은 원래는 이 이름 누르면은 예약 번호가 자동으로 복사되는 API를 썼었는데 버전 문제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호환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대신 인풋을 만들어서 복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약 번호를 입력하면은 예약 취소가 돼서 이제 이렇게 예약 취소가 된 것들은 이제 클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지를 해놨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화물 등록을 할 때 핵심 코드인데요. 탑승객이 입력한 무게가 선택한 수화물의 최대 무게를 초과할 때 로직을 짰는 핵심 코드로 해봤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무게수가 제가 지정한 이제 관리자가 지정한 그 수화물 무게보다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수화물 무게를 초과했다는 얘기를 이제 창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무게 입력 창을 초기화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탑승객 등록할 때인데 입력한 사용자 수만큼 동적으로 폼을 추가시키기 위해 변수 i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예약할 때 탑승객 수를 이제 성인, 유아, 소아 이렇게 다 한 명씩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폼이 3개가 떴고 만약에 성인 2명, 유아 1명 이렇게 하면은 성인 2개의 폼이 나타나고 유아 하나의 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i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트 삭제 폼에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상세 보기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불 버튼을 못 누르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에는 토글 이벤트를 중첩되는 상황이 있어서 환불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상세 보기로 넘어가게 되는 이슈를 고치기 위해서 이벤트 스톱 프로페게이션이라는 이벤트 전파 중지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벤트 전파를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달창에 제가 이제 예약 리스트랑 삭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모달에다가 예약 번호를 전달함으로써 이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좌석 관리에서 탑승객 타입이랑 탑승객 번호를 조합하기 위해서 패신저 키라는 변수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탑승자 타입이랑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탑승자 타입 그 다음에 탑승객 번호가 만약에 성인이면은 성인 테이블이 있고 유아 테이블이 있고 소아 테이블이 제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이제 각각 3개이기 때문에 번호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지하기 위해 패신저 타입을 따로 나눠서 이걸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픈 클래스가 있는 좌석들을 선택하면은 추스 클래스로 대체되고 JS에서 처리한 요소들을 sheet inf 변수를 만들어서 HTML에 어펜드를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예약을 할 때 폼에다가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했던 것처럼 탑승객이 입력한 좌석 등급에 맞춰 입력한 좌석 등급 외에는 예약이 불가하도록 블락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비즈니스석을 클릭했으면 비즈니스석만 딱 고를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거여갖고 그냥 이제 항공편이 이렇게 짜라락 있으면 이상하니까 줄바꿈 처리를 하는 것도 네, 이번에 새로 알게 돼서 핵심 코드로 골라봤습니다. 네, 오류인데요. 이제 JSP에서 전달받은 sheet VO 객체가 자꾸만 널로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때 폼에다가 전달해주는 그 아까 JS 그 태그들 앞에 다 EL 객체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안 붙여서 생긴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슬래시를 붙여서 제대로 전송되게 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S에서 보내주는 시트의 배열의 인덱스 값이 비어있다 하는 현상인데, 이것은 이제 시트 CNT가 저에게는 1이라고 기본 설정값이 있어서 먼저 인덱스는 0번째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시트 CNT-1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좌석 관리인데요. 이제 JSP에서 시트 클래스 넘버, 리저베이션 클래스 넘버 타입이 달라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에러였습니다. 이는 제가 시트 클래스 넘버는 인티저 타입이고 리저베이션 클래스 넘버는 제가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타입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는데요. 이는 이제 시트 클래스 넘버가 인티저 타입이고 리저베이션 클래스 넘버가 배열 객체로 받아오기 때문에 얘를 리저베이션은 어쩔 수 없이 리스트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리저베이션 그 뒤에다가 인덱스 번호 0번을 찍어갖고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추후 개발 내용은 항공 주문 관리 때 좌석 등록을 할 때 너무 많은 좌석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PLSQL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때 이거를 다음에는 PLSQL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자가 직접 좌석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따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기능 제한, 환불 규정, 수정 규정 등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개발을 하고 싶고요. API도 다양하게 사용해서 질 높은 개발도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후기입니다.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번 프로젝트 개발 진행하면서 테이블 구조가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도 짜봤는데 이게 제대로 처음 짰던 구조랑 많이 달랐던 걸 보면은 아직 저는 분석 설계에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전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발하면서 점점 생각의 굴레에 빠지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실제로 나중에 다시 보니 코드를 왜 이런 식으로 짰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서 아직 경험도 그렇고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서 좀 더 공부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여행정보 게시판을 맡은 고민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정보 게시판을 담당하게 된 고민희라고 합니다. 네, 저도 시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행정보 게시판은 관리자만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해서 일단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가 리스트인데요. 일단은 검색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카테고리별로 나올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랑 도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이건데, 네. 지금 이렇게 사진이 대표 사진과 추가 사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API도 보이고 이렇게 하게끔 했고요. 그러면 일단은 수정이랑 삭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수정을 할 때 제가 이거를 이미지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서 처리를 하지 못했고 일단 CRUD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이 됐고 삭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다 라는 알럿 창이 나오면서 네,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스트에서 봤을 때 이제 카테고리와 그리고 도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등록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API가 왜 안 보일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게 시간상 하드 코딩을 했기 때문에 이 좌표를 찍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 표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그 개발을 할 때도 이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핵심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구글 이제 여행 정보이다 보니까 이제 웹 API 사용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위치 정보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 보시는 코드는 하드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일일이 찍어야 되지만, DB에서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따로 코드 로직에 안 넣어도 네,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핵심 코드인데요. 등록 폼에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에 유효성 검사와 이미지 추가에 관련된 로직인데요. 일단은 이미지 정보를 저장할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관리자가 추가 사진을 업로드했는지 확인하고 업로드된 각 이미지를 이제 포문으로 순회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미지 리스트가 초기화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지 정보를 담기 위한 VO 객체를 선언하고 이 파일 유틸 업로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파일을
지정된 경로에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파일의 경로를 info 이미지 VO에 설정을 하고 업로드된 이미지 정보를 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추가 이미지를 처리하며 각 이미지 정보를 이미지 VO 객체에 담아 리스트에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로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오류 코드인데요. 인터페이스 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객체 생성 오류입니다. 등록 폼에서 도시 리스트를 불러올 때 직접 파라미터로 받지 않고 서비스 계층을 통해서 불러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네, 이 부분이 바로 서비스 계층을 통해 도시 리스트를 가져오는 메서드입니다. 이어서 다음 오류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 처리 시 멀티파트 파일과 스트링 변수의 타입이 불일치하는 오류인데요. 멀티파트 파일로 받아 서버에 저장한 뒤 해당 파일 경로를 info VO 객체의 스트링 타입 이미지 파일 필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아작스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결과를 서버에서 파일 경로로 반환받고 서버에서 반환한 파일 경로를 info VO의 이미지 파일 필드에 저장한 후 다른 데이터와 함께 서버로 전송하여 저장합니다. 컨트롤러는 업로드된 파일 경로를 info VO의 스트링 필드에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멀티파트와 스트링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네,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다음 오류인데요. 네, 도시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아작스 처리를 해서 정보들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네, 다음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단순 SQL 쿼리 구문 오류인데요. 구문 오류라서 컴마를 제거하면 이렇게 정상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추후 개발 내용은 이제 앞서 시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뷰에서 지도 API를 DB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등록 폼에서 스마트 에디터 API를 적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시연할 때 그 이미지 수정하는 부분도 네, 고쳐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입니다. 네, 여행정보 게시판이 이미지 게시판을 차용하는 방식이라 쉬울 줄 알았지만 의외로 예상 밖의 변수 상황들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뢰하며 코드의 흐름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요. 특히나 API 사용과 데이터 전달, jQuery 처리에서 미흡한 점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때까지 연습해서 제 자신을 좀 더 정진시키고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정보 게시판 댓글과 여행계획 게시판을 담당한 지유빈입니다. 먼저 시연부터 하겠습니다. 네,
정보 게시판 댓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리스트는 여행 정보 게시판의 상세보기 화면 하단 쪽에 리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정렬 방식은 오래된 순부터 위쪽으로 정렬되도록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은 사용자가 입력창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아래 버튼이 나오도록 해놨고요.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면은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와 수정은 본인 것만 삭제할 수 있도록 본인이 아닌 댓글에는 우측에 있는 이 점 3개 아이콘을 안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업데이트와 딜리트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업데이트를 누르면 수정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글자를 조금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뜨고 그리고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다시 아이콘을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댓글을 삭제하겠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리무브 버튼을 누르면 댓글이 삭제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댓글은 삭제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여행계획 리스트입니다. 여행계획 리스트는 본인이 작성한 여행계획이 해당에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 출력되는 건 여행 제목이랑 출발 날짜, 도착 끝나는 날짜, 나라, 도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여행 출발일과 종료일을 클릭하고 그리고 여행의 제목을 입력하고 그 밑에 있는 란을 클릭하면 여행 도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행 도시를 클릭하고 그 버튼을 누르면 여행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고 뜨게 됩니다. 여행 제목을 클릭하면 여행 제목 상세 보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행 제목과 출발 날짜, 끝나는 날짜, 도시가 나오게 되고 위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여행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폼이 나오게 됩니다.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여행 정보, 여행 날짜와 여행 제목, 그리고 상세 설명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정보 삭제는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에 있는 세로로 된 점색의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여행을 삭제할 건지에 대한 문구와 함께 리무브 버튼이 나옵니다. 리무브 버튼을 누르면은 여행이 정상적으로 삭제되었다고 뜹니다. 여행 계획 게시판에는 이제 여행 계획 말고도 방문지 관리라는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행 계획 상세 보기에 넘어가서 아래에 넘어가서 리스트가 먼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제 이때 방문지를 클릭을 하면은 방문지에 대한 상세 정보와 언제 방문할지 그리고 시간, 상세 내용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업데이트를 눌렀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언제 방문할지에 대한 날짜와 그리고 여행 시간 그리고 상세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여기서 등록은 장소 추가를 눌러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색의 아이콘을 눌렀을 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코드입니다. 첫 번째 핵심 코드는 여행정보 게시판의 댓글 기능입니다. 저는 한 개의 모달창이 2개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버튼을 다르게 클릭하면은 폼 태그에 있는 액션이 다르게 지정하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코드는 1차 그리고 날짜별 버튼입니다. 여행 상세 보기에 있는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가지고 와서 이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트 아리아라는 배열에 저장을 하고 이 배열에 저장한 날짜들을 데이트라는 새로운 변수에 넣어서 하나씩 꺼내어 일자별 날짜별 버튼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오류 수정입니다. 제가 생각한 오류는 이제 처음에 플랜 모달스 DIV에 플랜 아작스 get 플랜 뷰.2 이게 잘 로드는 됐는데 모달이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로드를 한 URI 뒤에 어떤 쿼리를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콜백 함수가 아니라 따로 지정을 하여서 브라우저에 출력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콜백 함수로 지정을 해서 다시 실행을 하였더니 모달이 잘 출력되었습니다. 차후 개발 내용입니다. 여행 계획 짜기에서 구글 맵 API를 로드하고 그리고 방문지 리스트에 있는 장소를 마커로 표시하는 게 차후 개발 내용입니다. 후기는 아직도 제가 개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번에 쿼리를 많이 수정하면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 필요한지 처음에 비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팀장님께서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팀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6개월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디 가서든 행운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퇴직 씻고 가라. 정리 잘하고.